자, 어제 물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되게 세죠. 오늘도 셉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꽤 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막 급등해서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금리도 좀 안정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시장이 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비가 와도 축하드립니다. 자, 1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비 때문에 머리가 눌렸군요. 요즘에 그 우산 쓰고 오는데도 비가 그 사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 때문에 머리가 눌린 우리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자, 일단 어제 그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만 꼽아 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비자 물가. 네. 이게 참 잘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물가가 고민이었었는데, 근원 물가도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조금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또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오늘 이대로 올라간다면 또 한 차례 또 갱신하는 모습들 그렇죠. 보여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작년에 많이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이 조금 마음을 놓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의 좀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86%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물가가 낮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7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기대감도 살아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14개월 내 최저치 100.54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나라도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1270원 수준까지 내려갔나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제가 아마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내려갔을 그 정도 거예요. 수준인 것 같고요. 네네. 거의 한 1% 정도?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은 해외 수출하는 비중이 거의 S&P 500 기업 가운데 매출 비중 가운데 해외 비중이 60%나 되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들의 이익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네, 빅테크들이 특히 이제 해외 비중이 높은데 그런 기업들은 좀 웃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 그래도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들의 이익이 이전까지는 달러 때문에 손실봤던 거, 네네. 이런 것들만 얘기했다면, 이번 분기부터는 뭔가 달러 때문에 이제 이득 본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기대가 되는데,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네. 일단은 좀 드라마틱하게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거의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9.1에서 3%, 거의 1년 만에 이제 3분의 1 토막 나는 물가를 볼 수 있었고, 네. 연준에서 좀 과다하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모습들 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것들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미국의 물가도 있지만 이제 코어 CPI라 그래서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걸 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둔화세가 좀 느려서 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지 않을까, 특히 연말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코어 CPI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시장에 좀 좋아하는 모습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오른편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물론 여전히 이제 그 식품하고 에너지가 그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CPI가 좀 내려가는, 소비자 물가지 내려가는 형태인 건 맞습니다. 네네. 여전히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더 내려가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보는 쪽이 훨씬 많고요. 네. 다만 이제 9월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참 표를 잘 해주셨는데, 보면 9.1%의 그 정말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작년 6월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본 게 6월인 거고, 네네. 6월 지표. 네. 근데 이제 7월, 8월, 9월, 10월로 가면 갈수록 사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던 때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앞으로 7월, 8월, 9월 보게 될 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들 염두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있어요. 거라고. 예. 아, 그러니까. 예, 일부 반등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는데요. 네. 7월 같은 경우에는 CPI가 이제 3.35 약간 올라가는 걸로. 지난번에 3, 이번에 3이었는데 3.35. 예,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4.9% 정도. 오히려 좀 반등하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네. 이게 좀 큰 폭으로 반등하면 아마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상보다 적게 반등한다면 물론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추후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네네. 작은 변동은 있겠지만 그리고 주가가 높으냐 혹은 비싸냐 싸냐 가지고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엔 대세적으로는 시장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그 세부 항목별로 볼까요? 어떤 것들이 정말 잘 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는지? 일단 세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6월 코어 CPI 기여도를 잠깐 보시면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여도에서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죠. 주거비가 이제 그만큼 좀 아직까지도 좀 문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까지 뺀 물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코어 물가에서 울트라 코어라고 했던가요? 뭐라고 하더라? 그 용어가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슈퍼코어. 네. 네, 슈퍼 울트라 어쨌든 이걸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그 지표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 2.7%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2%대에 네네.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택 가격만 뺀다고 하면은 네네. 물론 이거는 우리의 희망인 거죠. 뺄 수 없죠. 당연히 넣어야 그쵸.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만 내려가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택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좀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잡히는 걸 보려면 주택 네네. 가격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거비이긴 한데, 네네. 예, 주거비이긴 한데, S&P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20대 대도시 지역 단독주택 판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죠. 이제 네네. 모든 주택 가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주택 가격과 다로 좀 일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지표가 CPI에 있는 그 주거비를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주택 가격 지표가 지금 하늘색 선. 네네, 연한선이라고 연한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PI 들어가 있는 주거비 같은 게 좀 진한 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비 물가가 네. 진한 선. 예, 근데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그 주거비 상승이 0%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 네네. 물론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무조건 이제 주거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멘트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공신력 있는 지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90% 넘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 9월 인상 가능성은 지금 CME 페더워치에 따르면 10%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 네, 한 13% 정도 되는데 13%. 바로 이제 물가 발표하기 직전에는 한 20.7% 정도였으니까 큰 네네. 폭으로 내려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11월 이제 금리 인상 네. 가능성에 대해서 한 25%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어 물가가 얼마큼 내려올 것이냐.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어느 정도는 반등할 텐데 그 네. 반등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어제 있었던 지표는 다 봤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번에 볼 건 앞으로 발표하게 될 기업 실적 발표. 네네. 이거 일정이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정 한번 표로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다음 주부터 흔히들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많이들 투자하시는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ASM의 노광 장비 쪽 네네. 여기 발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구글 알파벳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메타, 그 다음 날에는 아마존, 인텔 또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8월 3일 애플 8월 3일. 자, 좋습니다. 진짜 다음 주가 진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가 정말 바쁘겠네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바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이제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올 때 이제 주제 선정하기 좀 편해서 어떤 기업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네. 기자들이 발제하기 힘든데 네. 이 실적 시즌 때 되게 좀 편해지긴 하거든요. 야, 오늘은 이거야. 그리고 좀 미리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미리 준비할 수 있죠. 날짜도 알려주니까. 네. 숫자 몇 개만 이제 딱 고쳐서 바로 내면 되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일정들 여러분 지금 캡처하시면은 저거 일정 뭐 참고하시는데 참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혹시 시장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은 태양광 쪽에 네. 엔페이즈 에너지라고 네. 있습니다. 근데 유명하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인버터라 그래서 가정용 네. 태양광 인버터 생산한 업체고, 인버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류를 이제 교류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전기를 바꿔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이제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오늘 OCI가 굉장히 네.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내용들 변화가 있었을까 좀 점검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어제는 일단 엔페이지 에너지가 5% 넘게 올랐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폴리실리콘이라 그래서 네. 일단 태양광의 어떤 원자재 같은 개념이 있는데 네. 지난 1년 새 8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음.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네네.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22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시장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단합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합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너무 떨어지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자. 네네. 이러면서 이제 단합하는 모습들 우리 떨어지지 말자. 예, 네. 더 이상 우리 너무 서로 힘들게 경쟁하지 말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일부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체들 웃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태양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전체 시장의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이것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냐면 네. 지금 태양광 전체 그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네.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좀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2부에서 한번 그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었었는데, 만약에 밸류 체인이 있어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잉곶, 그다음에 그 셀 모듈 이 단계가 있으면 그 모든 밸류 체인의 거의 한 80% 가까이를 중국이 다 담당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물량 공세 펼쳐지면 이제 전 세계 그 태양광 업체들이 다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긴 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앞단에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이제 웨이퍼에 이르는 그 과정이 특히 중국 과점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쪽 역할이 좀 많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좀 수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조금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설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태양광의 좀 암흑기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태양광 하면 바이든 정부 어떻게 보면 상징 그렇죠. 같은 네. 건데,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되기 직전에 기대감을 엄청 갖고 있다가 네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또 실망도 많이 컸고, 또 그 전에 또 태양광 관련된 업체라든가 펀드라든가 ETF 보유하신 분들이 네. 손실폭도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있어요. 사실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펼쳐지게 되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우리가 화석 연료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 유럽 쪽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한 차례 이게 붐이 확 불고 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랬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네.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폭락을 거듭하다가 뭐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기를 이제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태양광 수요가 아무래도 줄 수밖에 줄겠죠.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그 차트를 이제 세 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조금 세 개가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첫 맨- 번째가 이제 엔페이지 에너지 어제 한 5.19% 네네. 상승한 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솔라 엣지라는 기업이고요.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퍼스솔라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같은 태양광 쪽인데 주가 모양이 좀 사뭇 다릅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는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의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솔라 엣지는 뭐 약간 하락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단부에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고 퍼스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전반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각각 조금 기업이 좀 달라요. 매출마다 좀 매출 차가 많이 다른데 엔페이지 에너지라든가 이제 솔라 엣지,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버터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 미국 비중이 80%가 넘어요.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솔라 엣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유럽 쪽 비중이 더 큽니다. 아, 그럼 솔라이츠가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쪽 수요 만약 미국 쪽 태양광이 좀 어렵다고 하면 네네. 이제 솔라 엣지가 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거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물론 지금 천연가스 가격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못 받고 있고 어쨌든 이제 올해 여름을 지나서 겨울이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건지 계속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네. 엔페이지 에너지가 그래도 작년 한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견고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작스럽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한 40% 정도 거의 캘리포니아 쪽 수요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쪽 주에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네. 이제 태양광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태양광 업체들은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근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태양이 있어야지만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밤이 되면 당연히 발전을 못 하겠죠. 네. 근데 낮에는 이제 발전량이 이제 과도하고 밤에는 이제 발전량이 아예 없어버리면 네네. 낮에 했던 걸 저장해서 밤에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ESS 써야죠. 우리나라 ESS를 배터리 써야 되는 써야죠. 거죠. 배터리 써야 네. 되는데 문제는 가정에다 ESS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아. 설치 비용이 커지겠죠. 네네. 그러면 가정 입장에서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력 업체한테 다시 팝니다. 그걸. 네네. 그리고 그걸 다시 그거를 이제 돈으로 돌려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 팔 때 네. 받는 돈을 원래 이제 소매 가격으로 이제 팔았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도매 가격으로 파는 걸로 아, 덜 준다고요? 덜 준다는 거. 에이 참. 에이. 사실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이제 태양광 패널을 갖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뭐 저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한전에 다시 팔고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형태인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했다가 네. 좀 덜 줄게 이러니까 그러면 안 하죠. 아니 안 하진 않겠지만 좀 덜 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엔페이지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40% 정도 적게 주는. 아 반토막가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예. 안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 수요가 조금 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있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가이던스 얘기할 때 이제 IR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를 조금 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한 날 급락을 했고요. 네네. 주가 형태가 이제 이런 모양을 좀 띠게 되는 아.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요. 네네. 지금 어제 오른 건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22주 만에 반등했다. 네.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였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뭐 금리 이슈 정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근데 엔페이지 에너지가 하락했던 건
폴리실리콘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법을 바꾸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네요. 네, 해소됐다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에서 염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원금 회수 기간이 기존에 한 4.6년이었는데 네. 6.5년으로 증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전기료를 싸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6.5년이 지나고 나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 얘기는 그렇다라는 네네.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시작된 지가 4월 15일부터 시작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는 분위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배터리 저장 장치를 좀 하라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그럼 예. 그 얘기군요. 예. 오.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이게 전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러면 좀 낭비잖아요. 네네. 환경적으로도 좋지는 않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이제 설치를 해서 좀 하라라고 유도를 하는 건데 이건 K 배터리의 호재네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예. 배터리팩 이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비싸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덜한 분위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 네네. 그러냐면은 태양광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 네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을 이제 수입 금지를 네네.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권 관련된 이슈로 그렇게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설비가 거의 한 2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반짝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법이 바뀔 걸 미리 알고 이제 선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근데 어찌 됐던지 간에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웠었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폐지하는 거에서 이제 거부권을 좀 행사했어요. 근데 네네. 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거를 이제 바로 수입을 못 하니까 네네. 중국 업체들 동남아를 거쳐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회 수출.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네. 조금 불리하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우리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9년까지 현 수준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태양광 설비를 늘릴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IRA가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사실 기회는 열려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문제점들, 캘리포니아 이 네네. 문제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진통은 여전히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래에 어떤 장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추가적으로 한 기업을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차트 보여줬을 때 세 번째 기업이었던 퍼스트 솔라. 퍼스트 솔라요. 네, 이게 또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인버터 기업은 아니고요. 네. 이제 방막형 태양전지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방막형 태양전지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방막형이라는 거 얇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두꺼운 거 애들도 있겠죠. 예. 두꺼운 애들은 기존에 실리콘 업체들인 네. 거고 방막형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이 아니고 다른 광물로 하는 애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뮴으로 하는 네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거의 한 반 가격에 공급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그 와트당 한 25센트, 28센트 정도 이 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원가는 현재 25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3센트 정도 마진을 남기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영업 비용을 빼면 네.
적자가 좀 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미국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방막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일한 기업이 아니었는데, 네네. 뭐 태양광 업황이 어째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뭐 인수합병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남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IRA 관련돼서 거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돼버렸어요. 미국 땅에 있는 유일한 태양광 방막형 모듈 생산 업체인데, 네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여기 줘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IRA 보조금을 다 받게 되면 거의 한 17센트 정도 네네. 줄어든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럼 원가가 아까 25센트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7센트 정도 떨어집니다. 네네. 그럼 이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난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아무래도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올 초만 해도 얘네들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네네. 10기가와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미 2026년까지 수주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이요? 예, 10기가와트가 얘네 캐파인데 네. 69기가와트를 받았고, 캐파가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도 전에 이미 수주를 받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것까지도 받고 있다고 하는 27년부터 29년도까지 이제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조금 어떤 그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네네. 기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 인상이 좀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가격 전략이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좀 네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상당히 생겼다.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나기도 했고, 네. 중간에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네네. 네, 그런 그림들 보여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단점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뭔데요? 카드뮴이잖아요. 네. 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그거 뭔가 발암 물질 같은 느낌인데. 뭔가 오염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네. 들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오염이 됩니다. 그 폐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금속, 네네. 독성 있는 중금속 오염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조금 약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뭐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좀 쉽게 된대요. 거의 한 90% 정도 재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활용하게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좀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페이지 에너지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는데, 비슷한 태양광 업체라고 하는 이 퍼스트 솔라의 경우에는 거의 많이 좀 빠지지 않은, 네네. 오히려 좀 약간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그런 이제 사업 영역의 차이에서 네네. 발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다는 건 시장 점유율 100% 갖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 중에서는 거의 이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반도체 때도 얘기했고 뭐 하지만 IRA 배터리 때도 얘기했지만 IRA 통해서 보조금 받으면 그 이익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퍼스트 솔라처럼 미국 내에 거의 유일하게 태양광 모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적자였던 이 이익이 손실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상당히 참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다 같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조금씩 다르고요. 결국 미국 태양광이 어느 정도는 이제 뒤로 가는 모습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한데, 네네. 전반적인 미국의 기조는 여전히 태양광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쪽이고, 특히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인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태양광은 맞습니다. 지금 몇 번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 투자 업력 기신 분은 거의 그 1990년대부터 아마 되이셨을 걸요. 그 일본 그 의정서 뭐죠? 교토의정서. 네네. 그때부터 아마 되이셨을걸요. 그래서 태양광은 참 이게 테마처럼 인식되는,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마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꼭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아마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다 그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조심하시면서 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